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한 지 정확히 14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을 기념하는 명예의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학교법인 광성학원이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북한 선교와 교육 선교에 이바지한 초대 이사장 존 무어 선교사를 재조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존 무어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한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인천 기독교계는 꼭 140년이 되는 날이었던 지난 5일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4,500개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을 기념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와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사업회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에 들어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의 선교 사역과 열정을 기리는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기독교대학 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었다면서 오늘날 수많은 구원의 역사로 그 열매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교사들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한다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사는 21세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140주년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 인천 지역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부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로 나라가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 각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다시 정상화되게 해 주옵소서. 기념대회에서는 인천 기독인 비전 선언문을 통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목회자, 선교사까지 한마음으로 선교사들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힐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이 일본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선교사 가정에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믿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인천항 인근 인천 지역 교인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공원에서부터 아펜젤러가 설립한 첫 감리교회인 내리교회까지 1.8km를 행진하며 140년 전 선교사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교인들이 행진한 이 길은 1885 아펜젤러 선교길로 명명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140년 전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해 선교와 교육 사업에 헌신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1885 아펜젤러 선교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선교길의 시작점인 100주년 기념탑 공원과 종점인 내리교회에는 도로 명판과 안내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선교 역사를 알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대문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튼을 기념하는 명예의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연세대학교 정문 앞 도로. 이제 완연한 봄의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학교 앞은 등교를 하는 대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 남문에서 동문회관까지 1km에 이르는 도로가 언더우드 길로 거듭났습니다. 서대문구청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연세대 정문 앞 도로를 언더우드 길로 명명했습니다. 비록 정식 도로가 아닌 명예도로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연세대 정문 앞길은 언더우드 길로 불리게 된 겁니다. 오늘 명명된 언더우드 길은 언더우드 박사가 걸었던 신념과 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며 앞으로 연세대학교와 서대문구, 나아가 한국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화합과 통합의 길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앞도로 555m에 스크랜튼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는 아펜젤러 길을 조성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했으며 여성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의 감리교를 전파하고 기독교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번 명예도로 조성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개척 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교육적 영향을 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언더우드길 명예도로 명명 행사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언더우드의 정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감신대와 함께 스크랜튼 길과 아펜젤러 길 명예도로명 명명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학교법인 광성학원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초대 이사장 존 무어 선교사를 재조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북한 지역 선교와 교육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일제강점기 친일 세력에 의해 흔적이 의도적으로 지워져 역사 속에서 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존 무어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돌아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03년 미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존 무어, 한국 이름 문요한 선교사. 무어 선교사는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며 이북 지역에 복음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현장에 함께했으며 복음 전도와 더불어 교육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소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60개가 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광성 중고등학교가 된 광성학교의 초대 이사장으로 수많은 기독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존 선교사님은 본인의 어떤 선교지만 돌봤던 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 함께 했던 한국인 동역자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북 지역 전체에 기독교 선교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셨고 발전시키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어 선교사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한 후에도 고향인 오하이오주로 돌아가지 않고 LA 한인타운 근처에 살며 한인들을 돌보다 1963년 소천했습니다. 이처럼 무어 선교사가 한국 선교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잘 알려지지 못한 건 일제시대 친일 인사들이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와 학교를 강탈하며 그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웠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성학원은 무어 선교사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복원해 존 무어 자료집 1, 2권을 출간하고 광성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미국 드루 대학교 연합감리교 역사자료관에서
무어 선교사가 남긴 원본 서신과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해 번역했습니다. 자료집엔 한국 선교의 열정과 어려움, 한국 사회 변화와 복음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교육과 선교를 결합하기 위한 방안 등 한국 선교를 향한 무어 선교사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신의 그 부분들이 한국 선교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선교 서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존모 선교사님은 한국인을 위한 한국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진정과 그런 열정이 가득 차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감신대 소유한 교수는 존무어 선교사의 서신들을 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희생과 연합 정신을 통해 선교의 과업을 이뤄나갔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고난과 또 숱한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가득하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부여잡고 불굴의 의지 혹은 본인이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 지속하셨고 그러한 선교가 모여서 오늘의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 광성학원은 존무어 자료집 3, 4권을 추가로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존무어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가 중대한 선교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실천적 선교신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한 한국복음과 선교연구소가 발족했습니다. 한국복음과 선교연구소는 한국교회 선교열정이 정체된 상황에서 성경적 선교신학을 재정립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연구소는 향후 정기적인 논문 발표와 박사과정 이후의 심화 연구과정 개설, 전문인 선교 연구 활동과 자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소장 김성옥 박사는 한국복음과 선교연구소는 보다 자유롭고 확장된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성경과 선교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어제 여성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에서의 여성 리더십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옥수 교수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부장주의와 성차별주의, 여성 억압적 권위주의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주요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낮다며 총회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주일 인천 남동구 인천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 NCC 전국협의회 회장 송병구 목사는 인천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초기 개신교 신앙 공동체를 이룬 땅이자 도시 산업 선교라는 복원돼야 할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국내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인천 NCC의 시작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예배 설교에서 인천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위로받고 하늘의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천 NCC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NCC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역 NCC 가운데 15번째로 창립했으며 오는 6월 29일 효성중앙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 동안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부활절 맞이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나섭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는 13일 안산 4.16 생명안전공원 공사 현장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 예배를 시작으로 15일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16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5년부터 재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로 지키고 있으며
이 기간 우리 사회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 위로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미얀마 감리교회에 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기감은 미얀마 강진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미얀마 감리교회에 긴급 구호금 전달 의사를 전달했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우회적으로 구호금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감리교회는 미얀마 북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북감리회 교회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